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TV 최인호입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논두렁식의 사태가 재현되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입장문을 보시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논두렁식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건물을 소유하는 게 목표다라는 동생분과의 문자 메시지를, 이거는 증거인 것도 아니고 증거가 아닌 것도 아닌, 증거랍시고 재판정에 그러한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거다, 증거로 쓴 거예요.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는 명백한 공식적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건 강남 건물을 소유하는 게 목표다라는 동생과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 교수의 상태는 부모님 별세 후에 강북의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원래부터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 건물을 갖고 싶다.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건물주 위치를 이전시키고 싶다는 거죠. 강남에 있는, 강북에 있는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 끼어서 강남의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장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시집 장가 가셨겠지만 시집 와서 친정 일에 걱정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정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친정 정씨 일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장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애초부터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건물주인 사람이 건물을 강남에, 강북 건물주에서 강남 건물주로 이동되는,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하면 논점 이동을 시키면서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하다라는 논점 이동을 시킬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렉이죠, 진렉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경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건에 대해서 강남 건물주 목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또 뭐라고 한 말씀 하셨나 보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김호창 선생이 2월 6일 2시에 토론을 앞두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가 정 교수 잘 안다 이거죠. 진중권 씨 이야기가 뭔지 빤합니다.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진중권 씨가 정경심 교수를 만났는데 내내 정경심 교수가 재산 이야기하고 입시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은근히 속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이란다. 강남 사모님 프레임을 조국 교수 부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 거죠. 김호창 선생이 맨 처음 조국 교수의 입시 문제에 나서게 된 이유가 조중동에 실린 강남 사모님론 때문이었다. 무슨 엄청난 관심과 비법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죠. 전쟁 초반전에 김호창 선생님의 기여가 큽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기레기라는 단어를 썼다. 국문과를 나와서 기자하는 친구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쓰려고 했던 말이었다. 진중권 씨가 들은 입시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토론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거나 그 내용이 자녀 걱정하는 정도일 것이 뻔하다는데 내 오른 손모가지를 건다. 그래서 뼈를 때렸습니다. 앞으로 진렉이라고 부르겠다. 우리도 김호창 선생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이 생겼네요.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내기. 2월 6일 2시 진중권 김호창 토론 유튜브 국민일보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제 만났어요. 진중권 씨. 진내기.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행기 얘기하는 사람이나 나도 가난 컴플렉스, 시기 질투 못지않은 사람인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할 때 묘하게 비틀려지는 짜증나는 심정이 느껴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애가 독일에 있어서 열받네 지금 그 침착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났는데 해외 서구 철학자나 진지한 얘기 안 하고 재산 얘기하고 입시 얘기만 하니까 한심하다 이거지. 자기가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지. 자기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쇼퍼 드리븐 카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뭐야 자기가 직접 운전 안 하니까. 자기는 애가 해외에 있잖아. 응? 국내 입시 문제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순진하고 순결하고 고고하고 속물이 아닌 사람인 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하고 만났을 때 맨날 비행기 얘기했잖아. 비행기 살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듣기에는 전형적인 졸부 속물이잖아요. 당신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진중권 만났는데 비행기 얘기밖에 안 하더라. 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비행기 얘기해가지고 듣는 사람 위화감 생기고 박탈감 느껴지게 코로나 중고 새로 나온 거 있는데 같이 사자고. 그 나중에 내가 그러면 진중권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 하면 내 인간성이 뭐가 되는 거야? 응? 그거는 너의 욕망이고 나는 나의 욕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쿨한 거고 사람이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진중권이 나 만났을 때 맨날 비행기 얘기밖에 안 하더라라고 당신을 욕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사람이 다른 관심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만나면은 관심과 욕망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지탄받을 일이냐고. 그게 어떻게 폭로 비슷하게 얘기할 일이냐고. 그럼 당신처럼 항상 당신 떠들기 좋아하는 발터 베냐민 이야기 해야지 속물이 아닌 거요. 도대체 무슨 도덕을 머릿속에 갖고 있길래. 조금 있다가 장재우라는 조세복지 전문가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불법을 절대 저지르지 않으며 언제나 도덕적이고 부자들은 그 반대입니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덜 속물적이고 욕심이 덜하며 더 도덕적이고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논지를 전개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냥 분포도는 똑같아요. 예. 분포도는 똑같습니다. 마치 자산이 적으면 그런 것처럼 첫 짤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